안녕하세요. 동행가족 스터디 동점의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관세 알아봤다면 오늘 이거 안 알아볼 수가 없겠죠. 핵 추진 잠수함 얘기입니다. 정부에서는 뭐 원자력 잠수함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핵 추진 잠수함 이게 딱 와닿으니까 일단 저희는 그렇게 쓰겠습니다. 자, 한미 정상이 만났어요. 그때는 전부 다 관세에 포커스가 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발언에서 관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안보 얘기만 하더니 방위비 같은 대뜸 오해를 좀 하시는 게 있는데 라고 운을 뗍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오해를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 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허용해 주시면 원자력 추진,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허용해 주시면 우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가서 딱 글을 씁니다. I have given them approval to build a nuclear powered submarine.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도록 내가 승인하겠습니다. 오케이 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건이에요. YS 때부터 우리의 수건 사업이었어요. 이 핵 추진 잠수함. 전 세계에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이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는 유엔에서 승인을 해줘서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 지정된 나라죠. 그 다음에 인도는 원래는 아니었는데 뭐 사실상 핵을 갖고 있어요. 6개국 말고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자 중국이 발끈했습니다. 한미 양측은 핵 비확산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바란다. 그 옆에 있던 일본도 그럼 우리도 핵 잠수함 도입 모든 선택지 배제하지 않아.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뭔데요, 이게? 뭔데요, 일단? 뭔데? 그러면 우리한테 좋은 거라는 건데? 왜 좋은데? 근데 실제로, 근데 문제는 이러고 나서 지금 뭔가 진척이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이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 제가 압축해서 이 의문점들을 한 방에 다 풀어볼 겁니다. 박사님들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자, 이번 에이펙 기간에요. 캐나다 총리가 방문했죠. 캐나다가 에이펙 회원국이니까. 근데 와서 거제 조선소를 내려갔어요. 그자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도 같이 내려갔는데 우리가 만든 장영실 함을 올라갔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보고 마스가 오라는 게 뭐예요? 배를 잘 만들죠. 이미 우리는 디젤 잠수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잠수함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캐나다 총리가 한국이 워낙 잘 만드니까 한국 보고 지금 와서 자기 그 잠수함 만들어서 자기한테 팔라는 거예요. 와, 무려 60조 원 사업이래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와 독일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 지금 캐나다 수주 관련해서. 그래서 캐나다 총리가 보러 온 거예요. 우리나라 배를 워낙 잘 만드니까요. 우리는 이미 디젤 잠수함은 갖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어요. 잘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려고 하는 건 뭐예요? 핵 잠수함 하는데 여기 이제 추진이라는 말을 넣었잖아요. 여러분 이제 오해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핵 잠수함이라 이제 많이들 부르는데 핵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핵을 싣고 다니는 잠수함은 아니에요. 핵연료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라늄을 고농축시킨 핵 연료로 쓰고, 요거는 디젤, 우리 석유 차에 넣는 디젤, 그 디젤을 연료로 쓰고, 이 연료의 문제예요. 핵과 디젤은. 물론 핵 추진 잠수함에 핵탄두를 싣고 다닐 수는 있겠죠. 그게 이제 SLBM이잖아요. 그죠?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이 SLBM인데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거. 근데 어쨌건 여기서 핵잠 할 때 핵을 싣고 다니는 잠수함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오해는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연료의 문제다. 그럼 우리는 디젤을 만들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그러면 핵 지금 추진 잠수함을 하려고 하느냐? 이게 아주 극명한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둘의 차이는 연료의 차이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연료 우라늄을 이제 농축시킨 거를 넣어서 돌려가고, 디젤은 디젤 엔진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요. 발전기. 그걸 저장해 놨다가 이제 그 추동력으로 가는 건데요. 근데 이 디젤 잠수함이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단점이 있냐면, 잠수함은 뭐예요?
물 밑에 이렇게 몰래 다녀야, 그래서 이제 무서운 게 잠수함이잖아요. 그런데 디젤 잠수함은 하루에 두세 번씩 올라와야 돼요, 물 위로. 왜 올라와야 되냐면 이 디젤 엔진은 산소와 결합을 해야 전기를 발생합니다.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밑에는 산소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물 위에 올라왔을 때 디젤이 산소와 결합을 해서 전기를 막 만들어요. 그럼 그 만든 거를 축전지에서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 저장을 한 채로 물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축전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방전이 되잖아요. 방전. 그럼 방전되기 전에 다시 올라와서 산소와 결합을 해서 다시 전기를 만들고 또 내려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디젤 잠수함인데 하루에 두세 번 올라와야 돼요. 그럼 뭐예요? 들키잖아요. 그죠? 자꾸 올라오면 딱 보이잖아요. 핵추진 잠수함은 이론적으로는 무제한 잠수가 가능합니다. 올라올 필요가 없으니까요. 밑에서 계속 연료를 넣어서 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핵추진 잠수함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바다의 유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다의 유령. 유령 무섭잖아요. 안 보이니까. 이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디젤 잠수함은 뭐냐면요. 아까 똑같은 이유인데 방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속도는 물론 핵추진 잠수함이 더 빠르긴 하지만 아주 엄청난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핵추진 잠수함은 만약에 걸렸어요. 그럼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죠? 요격당하기 전에. 도망갈 때 핵추진 잠수함은 최대 속도로 쫙 달릴 수 있어요. 계속 끝없이. 근데 디젤 추진 잠수함은 속도를 빨리 내면 방전이 빨리 되겠죠. 그죠? 최대 속도로 달리면 1시간 지나면 방전이 돼버립니다. 그 전에 올라와서 다시 충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도망을 빨리 못 가겠죠. 그러면 느리게 가거나 아니면 빨리 최대 속도로 한 다음에 올라와서 빨리 충전하고 내려가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수면에 충전하러 올라왔을 때는 또 소음이 많이 나요.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걸릴 확률이 높은 거죠, 디젤은. 근데 우리가 왜 이게 필요하냐? 지금 북한이 이 핵추진 잠수함 만들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지금 북한은 건조 중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만들 길을 열어달라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를 하고 오케이를 받은 겁니다. 오케이 받으면 우리는 실력이 좋아서요. 바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연료만 넣어주면 돼요. 그럼 우리는 그동안 연료를 왜 못 넣었을지, 그리고 이걸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던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on't to the news. 30년 수건 핵잠수함 그동안 왜 안 됐나? 왜 안 됐을까요? 미국이 반대했으니까. 우리는요, 잠수함 만들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또 원전 강국이잖아요. 미국이 오케이만 해주면요, 우리는요, 바로 핵 추진 연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료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잠수함도 만들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잠수함 만들 실력이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돼서 미국한테 핵 추진 잠수함을 미국이 만들고 미국 연료 넣은 거를 호주는 돈만 주고 사가기만 해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사가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자, 우리는 다 가능해요. 근데 못했어요. 왜? 미국이 막으니까. 자, 우리의 30년 수건 사업입니다. YS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북한이 이쯤에 핵 개발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NPT 탈퇴하고 막 이럴 때예요. 90년대 초반에 북한이. 그때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시합니다. 당시에 북한의 이 영변 핵 개발하는 게 이제 발견이 되면서 당시에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려는 시도를 거의 출격하려고 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우리도 반대하고 가면서 어쨌건 안 됐는데, 어쨌건 이때 YS 때부터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시합니다. 이때가 이제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할 때 그 즈음부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DJ도 극비리의 사업을 추진해요. 근데 확보를 못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추진을 해요. 그러다가 이게 약간 리크가 돼요. 그러니까 새요. 이렇게 재추진한다는 게. 그러면서 또 제동이 걸립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중장기 계획에 포함이 됐다가 미국 측에서 거부가 되고요. 이번 대선 때 보수 진영 후보들이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겠다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들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했는데 못한 이유. 왜 하고 싶어하는지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안 된 이유는 바로 이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입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에 우리도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길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협정이 개정되면서 길이 열렸습니다. 핵 연료를 넣는 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고농축이 있고 저농축이 있어요. 고농축은 막 90% 이상 그 농축시키는 게 있고, 저농축은 20% 미만. 고농축은 훨씬 힘을 세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연료 교체도 필요하지 않고요. 고농축이 훨씬 좋아요. 저농축은 7년 내지 10년마다 연료를 교체해야 되고, 원자로 크기도 훨씬 작고 조용해요. 저농축은 커요. 대신 고농축은 바로 핵무기로 전환이 가능하죠. 고농축은. 그래서 위험이 높고, 저농축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무기를 쏴서 나가려면 그 추진력이 고농축이 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잠수함의 지금 연료를 고농축으로 하느냐 저농축으로 하느냐, 미국은 고농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 핵추진 잠수함은 고농축으로 만들기 때문에 훨씬 성능이 뛰어나요. 자, 우리나라는 고농축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고농축은 더 핵무기로 전환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전 세계가 경계를 더 많이 해요. 그럼 우리는 저농축만으로도 그것만 허용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원자력 협정 보면 20% 미만은 농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근데 뭐가 문제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20% 미만 할 수 있지만 되게 제한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모든 핵물질 재처리 이전은 미국과 합의가 돼야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더 큰 문제는 군사적으로 못 쓰게 해놨어요. 이거 연구 또는 개발이나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는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잠수함 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왜 만들려고 그래요? 북한이 우리 침범하거나 하면 우리 쏘려고, 우리도 반격하려고 방어용으로 만들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군사적 목적이죠. 그러니까 군사적 목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이 지금 저농축을. 이게 제일 문제예요. 지금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럼 누가 풀어줘야 돼요? 미국이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풀어줘요? 지금까지 왜 안 풀어줬어요? 핵 개발할까봐. 풀어주면 자칫했다가는, 군사적 목적 풀었다가는 이런 핵 같은 거 개발할까봐 안 풀어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미국의 그동안 이 모든 미국 정부의,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두 발 빵 때린 거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때 워낙 이제 많이 죽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러시아 모두가 그때부터 간 게 이제 비핵화, 비핵, 군축이죠, 군축. 줄이자 이거예요, 무기를. 핵무기 좀 줄이자. 요 방향으로 가서 지금 전 세계에서 5개 국가 외에는 핵을 못 가지게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국한테 이거를 군사적으로 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그러면 옆에 있는 일본은 또, 그럼 북한도 지금 비핵화를 안 하고 핵을 개발한다고 해서 엄청난 제재를 가하고 있잖아요. NPT가 그거 아닙니까? 다 핵을 못 가지게 하는 핵 확산 금지 조약이 NPT잖아요. 지금 북한 탈퇴했죠. 우리는 가입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핵 확산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한국 보고 군사적 목적으로 이 핵 연료를 이용할 수 있게 열어주면, 그게 당장 핵무기로는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금 그래서 핵 만들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하지만 일로 갈 위험이 있고,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핵을 무기화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은 반대해 왔으니까 막아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하면서 이걸로 뭐라고 시작을 했다고요? 오해가 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 8월에 백악관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이 얘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시큰둥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이걸 가지려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져. 잠항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처럼 잠수. 왜 떨어지는지 설명드렸죠.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쪽에서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어요. 북한하고 중국은 지금 잠수함 막 갖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 대항하려니까 좀 힘드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어용으로, 우리의 적은 북한과 중국,
미국도 북한, 중국 견제하고 싶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견제할 수 있게 열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대선 공약으로 내걸지도 않았거든요. 이 추진 잠수함을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 내걸었지. 근데 대선 공약에도 내걸지 않은 거를 이재명 대통령은 왜 취임하자마자 이걸 꺼내 들었을까요? 두 번째, 그동안 미국은 다 막아왔는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은 왜 오케이? 라고 했을까요? Dong to the news. 핵잠수함 빅딜, 이재명 트럼프는 왜? 자, 두 사람은 왜 이걸로 두 사람은 어쩌다 이게 빅딜이 성사됐고 그럼 이게 끝까지 해피엔딩이 될 거냐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요, 이 핵추진 잠수함을 그러면 보수 정권이 더 유리하게, 한국 얘기입니다. 한국 얘기.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쪽에 놓고 보면 진보 정권이 띄울 이슈인가를 보면요, 사실 핵 무장은 보수 정권 쪽에서 목소리가 많이 나오죠. 자체 핵 무장, 우리도 핵을 가져야 돼. 북한에 맞서려면 미국만 믿고 있으면 안 돼. 핵 무장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원전 하자는 쪽은 보수 정권이죠, 그죠? 핵 연료 만들어야 될 연료 쪽. 그렇게 따지면, 근데 진보 정권은 평화를 강조하고 환경을 강조해요. 탈원전을 많이 외치잖아요, 진보 정권 쪽은 원래. 그렇게 따지면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거는 보수 정권에서 많이 더 밀어붙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자주국방은 또 진보 정권에서 많이 들고 나와요, 그죠? 많이 들고 나오는 이슈예요. 이게 안보라는 게 좀 복잡하다는 걸, 이 보수 진보 정권에 좀 복잡한 프레임이라는 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국방은 진보 정권이 더 많이 외칩니다. 왜냐하면 자주국방의 근간은 뭐냐면 주한미군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거와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자주라는 말을 누가 많이 해요? 이제 북한이 많이 하잖아요. 한국 비판할 때. 너네는 미국의 식민지야. 너는 자주 독립해야 돼. 아직도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수 정권에서는 이 자주국방이라는 말에 약간 알레르기가 있어요. 자주국방은 북한 쪽에 가까운 얘기인 것 같고, 한미동맹을 해치는 주한미군을 빼자는 얘기로 연결이 많이 되는데, 아니 근데 물론 그렇다고 보수 정권이 우린 주한미군에 의존할 거예요, 자주국방 하지 맙시다, 이거 아닙니다. 그죠? 보수 정권도 늘 자주국방 얘기는 하지만 대놓고 자주국방이란, 자주란 표현 잘 쓰진 않아요. 어쨌건 핵 추진 잠수함은 자주국방에는 도움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흔히 말하는 실용외교 하는데, 실용국방 느낌으로 이제 이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자주국방을 아주 전면으로 내세웠습니다. 취임 이후에. 오히려 대선 전보다 더 전면으로. 예. 그래서 국방비도 내년도 예산에 올해보다 8.2%나 높이고, 예. 그러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자주국방의 액션 플랜으로 뭘 얘기를 하냐면, 방위비 줄게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방위비 올릴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 주한미군, 트럼프 대통령 그전부터 주한미군에 우리 미국도 너무 많이 들어가요. 왜 한국 지키는데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내야 돼? 그러면서 지금 이 주한미군을 약간 유연화, 그러니까 중국 쪽이나 대만 쪽으로 좀 빼려고 하는 시도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보수 정권 쪽에서는 이거 지금 우리나라 안보가 위험해진다고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이 이슈. 근데 어쨌든 방위비 올려줄게. 그 다음에 전시작전권 우리가 가져올게요. 전시작전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 시에 지금 작전권이 아직도 한미연합사에 가 있거든요. 평시에는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걸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가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약간 패키지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국방 액션 플랜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 핵추진, 대선 공약도 하지 않았던 핵추진 잠수함을 지금 막 띄우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수 정권 입장에서도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죠. 네. 어쨌건 이걸 가지고 오면 우리의 안보가 더 세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슈 자체는 지금 보수와 진보 모두 상관없이, 물론 오히려 진보 진영에서 약간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평화를 강조하는 진보 진영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먼저 이렇게 핵 뭔가 추진 잠수함, 핵 관련된 무기에 시동을 걸면 한반도 전체가 불안해진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지금 진보 언론과 단체에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뭐 핵추진 잠수함 추진하는 거에서 반대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면 YS 때부터 쭉 추진해 왔던 거니까. 예.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고 싶어 했어요, 사실 핵추진 잠수함.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갑자기 이걸 해주기로 했을까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노린 거죠. 약간 북한과 중국 쪽을 우리가 뭔가 견제를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중국을 커지는 걸 막아야 돼요. 그죠? 지금 대만 또 이슈도 있고. 근데 그거를 미국 돈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방어력을 키워주면 한국 돈으로 하겠다는데 뭐 크게 막을 이유 없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근데 그보다 더 큰 거는 이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마가의 핵심이 뭐예요?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 제조업 부흥의 일부분이 바로 이 조선업이죠. 마스가. 예. 그러니까 마스가와 이게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과 같이 승인해주는 대가로 뭔가 지금 이 미국의 조선업을 뭔가 살리려는데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해피엔딩으로 갈 거냐 말 거냐가 애매해진 상황이 된 게, 자, 핵추진 잠수함 오케이 했어요. 승인 아까 처음에 approval, 예. given them approval이라고 그랬잖아요. 승인해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뒤이어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거다.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 부활을 맞을 것이라는 글을 올려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상한 거예요. 왜냐? 우리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핵추진 잠수함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냥 국내에서. 그죠? 장형 실험도 이미 만들었잖아요. 이거 뭐 기술이 디젤 잠수함보다 핵추진 잠수함이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래요. 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원전 강국이잖아요. 전홍축? 그거 하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하면 돼요. 해서 여기 넣으면 핵추진 잠수함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만들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있네요. 제가 준비를 했었네요.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만들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한국에서 만들어서 한국 연료를 넣으려고 그랬는데 미국에서 우리 핵 추진 잠수함 만들려고?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진 겁니다. 자, 필리조선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8월에 처음 워싱턴 갔을 때 필리조선소 갔죠. 마스가 때문에 갔어요. 이 필리조선소가요, 지금 이제 하나오션에서 인수를 했는데 1억 달러 주고 인수를 했는데 이제 10억 달러 추가로 투자를 하기로 했거든요. 이게 다 망해간 조선소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애가 타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 조선업이 다 망해가니까. 그 다 망해간 조선소를 하나 인수를 한 거예요. 하나오션이. 예. 근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여기서 우리 잠수함을 만들라고? 그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럴 바에 안 만드는 게 낫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왜냐면 한국에서 만들면 이미 잠수함 만들죠. 연료만 만들면 돼요. 그 비용만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만들려면 거제 조선소를 옮겨야 돼요, 글로. 거기에 시설 만들어야죠. 예, 기반 시설 만들어야죠, 일단. 그죠? 그러면 인력, 시설 장비, 그 비용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시간 어마어마하게 더 걸리겠죠, 한국에서 만드는 것보다. 기반 시설 다 닦고 잠수함 건조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어도 5년, 10년 걸린다는데 배 만드는 게 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배라는 게. 예. 게다가 자칫하면 수출 통제 때문에 미국에서 이런 배 만들면 미국 의회 허락 없이는 못 나가요. 자칫하면 필리조선소에서 우리 핵 추진 잠수함 만들어 놓고 미국이 승인 안 해주면 한국으로 갖고 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야, 이럴 바야 안 만드는 게 많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뭐 드리는 말에 의하면 미국도 알긴 안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는 못 만든다는 거. 근데 아직까지 이제 명확한 얘기가 없는데, 하여튼 요거. 두 번째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연료를 사가라.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오케이를 했는데 내부에서 지금 정리가 잘 안 된 거예요. 국무부, 에너지부, 상무부가 지금 신중하게 이걸 보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했었는데. 왜냐하면 결국 미국이 가장 걱정하는 건 뭡니까? 한국이 핵 개발할까 합니다. 핵무기 개발할까 봐.
전홍축이라도 어쨌건 군사적으로 허용을 해주면 이걸 몰래 이걸 핵으로 만들지 않을까? 예. 그게 뭐냐면 연료를 사가라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이 부분에서 명확히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대놓고 연료를 무조건 사가세요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 뭔가 미국이 지금 여기에 대한 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연료를 사가라? 그럼 뭐냐면 미국이 넣어주는 연료만 갖고 핵추진 잠수함 운영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동건조 뭐 이런 얘기로 나오는데, 어쨌건 미국 내에서 오케이를 해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조선업, 마스가 이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서, 마가를 위해서, 마스가를 위해서 이걸 오케이를 해준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해주자니 지금 너무 뭔가 지금 군사적으로 해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에 너무 많은 걸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직 끝까지 해피엔딩으로 갈 거냐, 일단 물꼬는 텄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명확히 알기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이 핵추진 잠수함이 정말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할 정도로 전 세계, 특히 한반도 주변 국가는 아주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동투더 뉴스. 자, 정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국방 차원에서 지금 핵추진 잠수함 추진하고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가에 활용을 하려고 지금 핵추진 잠수함을 승인을 해준 것 같아요. 자, 이 간단치 않은 문제는, 지금 이제 중국은 핵추진 잠수함 갖고 있어요. 자, 북한도 조금 더 자세히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핵추진 잠수함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여기 방어하려면 우리도 있어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죠. 졸제 이 핵 붙은 것들이 지금 우리가요, 이걸 왜 우리 정부가 원자력 잠수함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우려 때문에 미국이 안 해줄까봐입니다.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해도, 아까도 트럼프 대통령도 뉴클리어 파워라고 썼어요, 플랜트라고. 근데 그렇더라도 우리는 원자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이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니까. 왜냐하면 한반도가 자꾸 이렇게 군사적으로 경쟁하는 구도가 되니까. 당장 중국은요, 이번 한중 정상회담 때 상당히 불쾌함을 표한 걸로 전해집니다. 우리가 설득은 했다고는 하지만 중국에서는 반대예요. 왜? 아니, 한국과 미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 의무해라. 왜 한국한테 이런 기회를 주냐 이거죠. 그럼 우리가 위협적인데. 그러니까 중국은 뭘 우려하는 거겠어요. 이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게 결국은 미국과 함께 파트너로 할 거니까, 그럼 결국은 중국 바다를 미국의 영향력이 커진다고 보겠죠, 중국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덩달아, 그럼 우리도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다. 우리도 좀 같이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일본도. 사실은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견제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되자마자 이 핵잠수함 가는 길 열려고 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북한, 우리 지금 왜 가장 위협적이라는 거예요? 왜 자주국방의 상대는 누구예요? 북한이잖아요. 왜? 북한이요, 이미 한 1년 반 전부터 이 핵추진 잠수함 하겠다고 지금 오히려 공표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 실태를 지도했다. 김군옥 영웅함. 요게 이제 핵추진 잠수함이에요. 그러면서 1년에 2차례씩은 잠수함 만들라고, 2번씩, 두 척은 만들라고 지시를 했다는 건데, 북한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생기면 어마어마하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 핵추진 잠수함 뭐라고 불렀어요? 바다의 유령이라고 불렀잖아요. 자, 왜 바다의 유령이에요? 몰라요, 왔다 갔는지. 이 넘어서 북한 이 해역을 샥샥 다녀도 북한이 발견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송승준 교수가 이렇게 표현을 했더군요. 언제든 모르는 사이에 뒤통수 한 대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밤길을 걷는 것 같다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우리 해역에 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핵추진 잠수함에는 뭘 실려 있어요? 재래식 무기가 실려 있겠죠. 우리는 핵은 없으니까, 핵무기는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샥 다니다가
정말 막말로 언제 픽 쏘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예. 상당히 북한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는,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순간, 예. 레이더에 잘 포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쭉 설명 들어보시면, 야, 이거 뭔가 지금 미국하고 해피엔딩으로 완전히 끝날 수 있을 거냐 여부가 불투명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시간만 끌다가 트럼프 대통령 정부 임기 끝나고 마스가에 대한 우리의 활용력이 떨어지면 해주는 척 하다가 끝까지 안 돼줄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면 우리는 군사 강국이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일곱 번째로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거고, 하지만 이 지금 한반도 주변에 군비 경쟁이 벌어질 수 있는, 우리를 만들면 일본은 허락을 안 해줄 수 있을까요? 미국이? 자, 그러면 이 한반도 전체가 좀 군비 경쟁을 벌어지면서 좀 이렇게 좀 화약고로 좀 떠오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변수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이 핵추진 잠수함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그 부분을 박사님들이 왜 간단치 않은 문제냐라는 것을 이번 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셨었으면 저의 오늘의 강의는 성공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아닌 건 1번 미국, 2번 중국, 3번 러시아, 4번 한국. 정답 아시는 분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도 댓글 남겨주시면 선물도 드리고 소개도 드립니다. 아시죠? 평일로 일고 있는 뉴스의 주말 오후 3시엔 통일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들 퀴즈 정답 보고 가십시오. 317회 퀴즈였습니다. 제가 여야 정치 빅샷들의 부동산 정리를 해드렸는데, 장동혁 대표가 소유한 부동산이 아닌 것은, 이건요 안 보시면 모르실 것 같은데요. 이 동행가 뉴스토리. 예, 아유, 박사님도 대단하십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은 다른 분이 갖고 있죠. 자, 아프로디테님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습니다. 이번 정권 정책을 짜는 핵심들은 다들 부동산 투자의 귀재들이군요 하면서 비판도 하셨네요. 내로남불 2. 네. 그러면서 칭찬도 주셨습니다. 동행껏 설명은 진짜 엄지척. 감사합니다. 두 번째, 킴님, KIM님 맞춰주셨는데, 부동산 값이 이렇게 치솟은 원인 및 그때의 부동산 정책 알려주세요. 세상에 어려운데요.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이게요 시장 때문인지 공급 수요 때문인지 정책 때문인지 부동산 값이 오르는 이유가 워낙 많아서 딱 요것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내렸다고 하기가 좀 어려운 국면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팩트만 전해드려야 되는데, 이건 약간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그것도 한번 제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세븐님도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송우성님도 당첨되셨어요. 정치인들이 서로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유치한 문화에서 빨리 탈피돼. 저도 좀 그런 생각했어요. 참 무기신 작전처럼, 너도 있잖아, 너도 강남에 살잖아, 너도 집 2채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성숙한 정치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당첨자님은요, 존 K 마침표 짠 님이십니다.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들은 부동산의 고수들이네요 라고 써주셨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요, 채널의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게시물 클릭하시면 어떻게 선물 받으신지 나와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